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올겨울 추워진 날씨에 마음을 포근히 녹일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2022 희망 울림 콘서트. 희망과 감동이 가득한 그곳으로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시죠. 그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부산의 한 초등학교. 네, 여러분 오늘은요 아주 평화로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여 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학생들인지 지금 저랑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아니, 어떤 공연이길래 이 주말에도 나와서 연습을 하나요? 궁금한데요. 약간 어디선가 뽀뽀뽀뽀 하는 리코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이쪽인 것 같아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들려오는 리코더 소리. 많은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시작 전에 가볍게 소리를 맞춰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에도 학교에 나와가지고 연습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우리 희망 울림 콘서트라고 드디어 우리가 거기를 서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주 많이 들떠 있고 연습에도 너무 열심히 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하, 우리 친구들이 희망울림 콘서트를 준비 중이었군요. 그렇다면 희망울림 프로그램은 어떤 걸까요? 부산 시민의 문화예술 분야의 정서 함양을 위해 기획한 캠코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부산 지역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문화예술 동아리들은 모두 지원하실 수 있고요. 강습비, 단복, 악기 등을 지원해드리고 연말에는 콘서트를 개최하여 그간에 열심히 연습한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드립니다. 요약을 하자면 희망울림이라는 이름 그대로 부산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문화와 예체능 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희망 울림 콘서트에 지원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렇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만으로는 우리가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희망 울림 이 단체에서 이런 좋은 이제 후원을 해주는 게 있다고 들어서 제가 적극적으로 응모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겠다 해서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연습했어요? 이번 연도 1학기부터 지금까지 연습했어요. 어머, 그렇구나. 그럼 한 1년 정도겠네. 네. 그죠? 어떻게 뭐 재밌어요? 네.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리코더를 불고 연습하는 게 재밌어요. 어메, 그러면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하는 거는? 그게 더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그때 공연 나가야 되잖아요. 네. 좀 안 떨리나요? 조금은 떨려요. 희망울림 콘서트 이 힘찬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중학교로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떤 팀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공연 앞두고 마지막 연습이다, 맞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안 끊고 한번 가보자. 자, 갑니다. 귀에 탁탁 꽂히는 난타 소리. 이번 희망울림 콘서트를 위해서 전문가에게 체계적인 강습까지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이들이 학교 생활 만족도가 일반 아이들보다 훨씬 높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 학창 시절에 문화예술 쪽 자율 동아리를 하나 한다는 것이 학창 시절을 아주 의미 있고 그리고 이제 학습의 요욕을 북돋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좀 전문적으로 지도해 줄 분이 필요하던 차에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초록어린이재단이 이런 동아리 사업을 좀 지원한다는 공문을 받고 우리가 그러면 한번 그 지원을 좀 받아서 동아리도 활성화시키고 아이들의 발표를 통해 좀 성취감도 좀 가질 수 있게 그런 의미에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연습에 몰두하는 집중력이 남다릅니다. 끝났다, 찬 하면 박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박수를 조금 기다려줘야 돼. 네가 빨리 그렇게 인사를 하면 안 돼. 약간 박수 좀 기다려줬다가 그 다음에 딴딴 여유 있게. 선생님의 공연 매너 강의까지.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자기 안에 있는 꿈과 끼 그리고 재능 그다음에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처음에 보면서 찾는 게 제일 정확하고 그게 나의 진로와 연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 안에 있던 꿈과 끼를 좀 찾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좀 많은 학교에 좀 그렇게 지원이 확대되면 어떨까 이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화합이거든요. 이 타악 작품의 제일 중요한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화합인데 그래야 소리가 맞아가고 맞고 이쁜 소리를 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중학생이 되니까 좀 학업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난타로 시원하게 빵빵 치니까 좀 장단 외우기도 어렵기도 한데 또 다 외웠을 때 다 외우고 완주했을 때 그런 상쾌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2022 희망울림 콘서트 날이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요 희망울림 콘서트 대망의 공연 날입니다. 빠빠빠빠빠라밤. 네, 오늘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더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먼저 들어가 보시죠. 모든 공연이 그렇듯 본 공연 전에 리허설이 한창이었는데요.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을까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보는 우리 학생들. 학생들이 준비한 희망울림 콘서트는 어떤 콘서트예요? 네, 희망울림 콘서트는 우리 희망울림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연습한 학생들의 합창, 오케스트라, 풍물, 댄스 등 그간에 땀 흘려 노력한 수행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2019년 이곳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개최하고 3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서 공연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고 학생들을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출연자 대기실이거든요. 다들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오, 역시 연습해. 연습이 중요하지. 아니 오늘 우리 콘서트 하잖아요. 네. 어떤 공연 준비했어요? 저희 오늘 댄스 공연 준비했는데요. 네. 세븐틴 노래랑 뉴진스 노래랑 저희 또 팝송 준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오늘 콘서트인데 너무 표정이 밝아요. 오늘 마음 어때요? 지금 마음? 저희 대회가 아니라서 그런지 조금 긴장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어머. 아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도 관객석에서 잘 지켜볼게요. 희망올림 콘서트 파이팅! 즐길 준비되신 분들은 박수와 환호성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학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익힌 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축제 한마당을 통해 캠코 희망울림 콘서트라는 이름처럼 우리 모두가 따뜻한 희망의 울림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공연 시작과 동시에 힘찬 난타 공연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반송중학교 학생들입니다. 땀 흘려 열심히 연습한 만큼 절도 있는 그 모습에 관객분들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콘서트장에서 들으니까 발끝부터 소름이 싹 돋더라고요. 희망울림 프로그램은 부산 지역 어린이와 그 청소년들의 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캠코만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그 열정과 재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앞으로도 부산 시민과 동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부산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한 공연은 바로 반여초등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리코더 합창 공연입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한지 아니까 이 공연을 보는데요. 쓸데없이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의 리코더 소리와 합창이 그야말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도 뿌듯하셨겠죠? 우리 친구들 정말 최고예요. 최고! 진짜 오늘 진짜 맨 처음에 완전 떨렸는데 되게 친구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다음에 하게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공연 하니까 어때요, 마음이? 약간 제가 틀린 부분도 있어가지고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희 후배들이 잘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공연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또 가족들이 함께하는 게 또 의미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다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공연하니까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어요. 최고.
아이들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문화 콘서트, 희망 울림 콘서트라는 이름 따라 희망도 울리고 뭉클하게 우리의 마음까지 울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공연이 계속될 수 있게 저희도 희망 울림 프로그램 함께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마음 깊이 전해진 감동과 희망의 울림. 우리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이 남자를 본 적이 있는가? 전국 팔도 방방곡곡을 다니며 재밌는 이야기만 쏙쏙 골라 수집한다는 소문난 이야기꾼 최기정이 떴다. 안녕하시오. 거짓 없이 기정은 사실만 전하는 이야기꾼 기정 최기정이요. 내 저작거리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며 다니는데 이거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소. 내 허풍쟁이가 아니라 모두 사실임을 오늘 검증해 드리겠소이다.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면 조작이라는 말이 판치는 세상. 이야기꾼 최기정은 기정사실만 찾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형제들의 우애와 효심 지극한 아들, 전설 속의 도깨비 이야기 수집하러 안동의 정자로 떠나봅니다. 이야기꾼과 같이 둘러볼 첫 번째 정자. 안녕하세요. 최정이에요. 최정이라고요. 안동에 최정이에요. 안동에 최정이 있다니까요. 아 진짜라니까요. 여기 보세요. 최정이에요.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안다는 사진 명소 최화정.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배롱나무,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아름답다는 곳입니다. 신선이 사는 세계처럼 경치가 정말 멋집니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치로 소문이 자자한 최화정. 그런데 이곳은 형제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허, 이야기꾼의 이야기를 또 못 믿으시네. 그래서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최화정은 효종 때 진사 이민적 선생이 학문을 닫고 우애를 기리기 위해 건립하였으며 백형인 옥봉 이민적 선생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를 나타낼 때는 시경의 상체시에서 그 뜻을 취하여 최화정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이곳 안동의 최화정은 이 사시사철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형제간의 우애까지도 담고 있다는 건 기정사실. 두 번째로 향한 곳은 하회마을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소산마을. 여기구만 여기야. 아 그건 뭐 또 하시는가? 네, 또 다른 정자를 소개해 줄 테니 어여 가세. 빨리 따라오게. 가세. 여기다 여기. 마을 입구에 높이 솟은 이 정자. 여기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오, 삼부정. 그렇지. 하나, 둘, 셋. 세 개의 바위. 여러분, 이 바위가 바로 거북이를 뜻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 마리도 아니고 거북이 세 마리. 허허, 이것도 왜 이러실까? 또 갑자기 또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럴 줄 알고 또 자세한 설명을 신빙성 있는 설명을 해주실 분 준비했습니다. 모셨습니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장영건 김영수 할아버지의 20대 주손이 되는 김혜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 세 바위가 거북이를 뜻하는 건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오, 거 봐. 그렇다면 이 삼구정은 왜 또 삼구정인가요? 거북바위 셋이 있어서 삼구라고 하는
그 정자 이름을 지었지요. 그 당시에 88살이 되셨던 노모를 이렇게 참 좋은 곳에서 봉양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 정자를 지어서 다른 정자와는 달리 꼭 어머니한테만 바쳐진 그런 효를 뜻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정자입니다. 형제들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가까운 고을 수령으로 부임해 오는가 하면 어떤 날은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우기도 했다네요. 용제 이종준이라고 하는 안동의 대학자가 주신 현판이 하나 걸려 있고 또 뒤에는 허벽당 성현께서 유래를 설명한 기문이 또 걸려 있어서 두 용제가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현판이 있어서 독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조선의 각종 지리서에 소개될 정도로 안동의 명승지였던 삼구정. 지금까지도 멋진 경치를 잘 지켜왔습니다. 안동 삼구정에는 지극한 효심이 담겨져 있다는 건 기정사실. 정자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정사실로 검증해낸 이야기꾼 최기정. 이번엔 꽤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데요. 저쪽이구만. 이 나무와 이 낙엽들 뭔가 분위기가 좀 묘하지 않소. 기이한 전설이 있는 정자로 이번엔 안내하겠소. 갑시다. 으스스한데.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보입니다. 어이구 아찔하다. 여러분, 아찔한 절벽 그 앞에 이렇게 멋진 이 정자를 지은 이유,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도깨비가 점지해준 명당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도깨비.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것이 다 좋은 명당이었던 것이지요. 정자가 세워진 자리를 보아하니 뒤로는 울창한 숲이 있고 앞으로는 낙동강이 흐르니 반박할 수 없는 명당 맞습니다. 이야, 이렇게 보니까 천혜의 명당이로세. 그런데 이게 또 도깨비 이야기 나오니까 보시는 시청자분들 기정이가 또 좀 재밌으라고 도깨비에게 막 지어냈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닌데 이거 어떡한다 이거. 아이고. 아니 그건 지어낸 게 아니고 옛날부터 이 말로 전해 내려온 얘기예요. 아니 그런데 누구시오? 혹시 도깨비시오? 저는 도깨비가 아니고 나감 선조님 19대 손 배만섭입니다. 거보시오. 이 지어낸 게 아니라 이건 기정사실 아니요. 잘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19대 손께서 이 나감정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도깨비가 막 점지를 해줬는지 그 얘기를 술술 한번 풀어주시오. 평소에 어디 정자를 지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여기에 강가에서 잠이 드셨어요. 그러던 차에 이 도깨비가 와서 이 배감사가 죽었다. 이 정자터에 장사를 지내려고 했어요. 선조님께서 눈을 딱 뜨시고 고함을 지르니까 이 도깨비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터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다가 정자를 짓게 되어서 호를 따라서 나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부터 오랜 세월의 흔적까지 고스란히 묻어나는 나감정. 여기에 오르면 자연 풍경에 마음이 절로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이 나감정이 지난 그 2020년 안동에 큰 산불이 났을 때 아주 그냥 위험했다고요. 아유 정말 그때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릅니다. 이 정자 바로 뒤에까지 불이 와서 나무가 다 타고 했는데 이 정자는 조금도 안 타고 이렇게 보존됐습니다. 그때 이 도깨비가 지켜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도깨비가 점지해줬다고 할 만큼 아주 멋진 경치를 자랑하는 나감정.
풍경도 정자도 소중히 잘 지켜야 한다는 건 기정사실. 이야기꾼이 수집한 안동의 정자 이야기. 멋진 경치뿐만 아니라 선비들의 이치가 담겨 있고 도깨비 전설까지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구만. 아, 역시 그래. 여러분, 역시 어디를 가든 이야기를 알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이 재미난 이야기가 담겨있는 안동의 정자로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찾아 길 떠납니다. 가세! 오롯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시간. 서예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감사하죠. 누군가를 위해 나누는 시간. 도움이 되는 걸 전달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아유, 드시고 싶은 반찬 있으세요? 아유, 이것도 한송합니다. 알아둔 걸 해보니까 좋죠. 물 맑고 공기 좋은 제천. 차가운 공기만큼 겨울이 깊어가는 이곳에는 추위도 잊은 채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관내 어르신에게 가져다 드릴 두유를 하나하나 소분하는 일로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두유 안부 사업이라 그래서 안부도 묻고 저희가 두유도 제공해드리고 건강에도 유지를 하게끔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일주일에 2번 갖다 드리고요. 화요일, 금요일 저희가 제공해드리면서 안부 서비스 묻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직접 만든 두유는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포장하는 게 원칙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주방에서는 조리가 한창인데요. 정성을 다해 맛있게 만든 반찬을 도시락에 꾹꾹 담아 깔끔하게 포장하는데요. 이 도시락 반찬이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바쁘다 바빠. 반찬이 식을까 서두르는데요. 이렇게 30여 분을 달려 도착한 이곳에 맛있는 반찬의 주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배달해드리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잠깐 몸 불편하시면은 드셔도 돼요. 드시고 계세요? 요번에 올 때 요번에 사과도 좀 갖고 왔어요.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 건강하시죠? 네. 이거 잘 드시고 다음에 다시 올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의 안부도 확인하고 생활 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직접 요일을 정해 배달에 나서고 있는데요. 저희 충주권지사 댐 주변 지역 어르신분들한테 안부도 좀 묻고 도시락 배달 좀 하면서 좀 안부 인사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좀 오시고 그러면은 좀 마음이 평소 때랑 다르겠어요. 그냥 일할 때랑.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걸 전달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얼굴 한 번씩 뵈면 마음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도시와는 다르게 이동거리가 있다 보니 배달 시간도 꽤 걸리는데요. 반찬을 기다리셨던 걸까요? 사람이 그리우셨던 걸까요? 익숙한 듯 반갑게 맞아주시네요. 저희 도시락 잘 챙겨 드시고 별건 아니지만 아유, 질서주십시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시고 싶은 반찬 있으세요? 아유, 이것도 한송합니다. 아유. 댐 지원 주변 지역에는 저희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 홀로 계신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특히 노인들은 주로 이렇게 혼자 있으면서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뭘 만들어 먹기가 쉽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반찬 이런 서비스를 좀 준비했습니다. 댐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독거 노인이나 또 나이 많은 연세분으로서 주로 홀로 이렇게 주로 계시다 보니까 대화할 상대들 없고 특히 문화생활 즐길 사람들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노인 목장을 모셔가지고 불꽃이나 춤이나 이런 한글이나 이런 것도 또 교육을 좀 하고 레크레이션을 좀 하면서요. 점심 식사도 무료로 제공해서 이분들이 하루 종일 먹고
또 즐길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가 어르신의 여가 생활을 위해 운영 중인 충주댐 노인복지관. 오롯이 나만을 위해 집중하는 시간. 오늘은 붓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서예 교실이 한창인데요. 서예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는데 늘 이제 이 타임이 안 맞아서 이제 이렇게 잘해 못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곳에서 이것을 한다 그래가지고서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오게 돼서 감사하죠. 하나님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 여은수 선생님이 너무나 지도를 잘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어요. 재미있고 그래도 잠이 안 오고 그럴 때 하면 좀 괜찮더라고요.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먹고 살기 바쁜 지난 날. 자식들 키우느라 여유롭지 못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며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 여기 이제 그 복지회관에 이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요. 난 명심보감도 하고 뭐 스마트폰 여기 한 15개 품목 종목을 여기 운영하고 있다고요. 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작품이 벌써 이만큼. 실력도 수준급인데요. 이렇게 멋진 작품을 취미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르신들 취미 여가 아니면 평생 교육 관련돼서 뭐 한글 교실, 뭐 서예 교실, 목공예 교실, 미술 교실 등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 무료고요. 저희 경로 식당이랑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도 다 무료인데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 사회공헌 차원에서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은 네네. 여기 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단양에 이제 8개 읍면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지관 이제 프로그램 참여하고 싶은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강사를 그쪽으로 파견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상천면의 어르신들의 호출이 있었는데요. 연곡 1, 2 문화생활관에서 열리는 어르신을 위한 목공예 수업. 하나라도 놓칠까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잘 따라하는 열정 넘치는 학생으로 변신한 어르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 목공으로 생활에 필요한 조그만 소품들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 여기 어상천은 워낙 반응이 좋아서 월요일에 한 번, 금요일에 한 번 그렇게 2번 하고 있습니다. 열정 넘치는 학생들 덕분에 수업도 늘린 찾아가는 복지관.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 같던 수업도 이제는 척척 한 번에 뚝딱. 빨리 완성하셨네요. 다른 분들 지금 아직 그림 그리고 하다 있는데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어떠세요? 재미있어요. 엄청 재미있어요. 안 하던 걸 해보니까 좋죠. 그림을 그리는 과감한 손길에 진지한 표정까지 더해져 전문가 못지않은데요. 어르신들의 작품 스타일도 각양각색. 개성이 가득한 작품에 어느 것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여기 오시니까 저희가 엄청 시간도 절약되고 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어르신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마을 주민의 희생으로 얻은 귀한 결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댐은 그 국민들이 보기에서 좀 찬성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 생활 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활 터전 잃고 또 외롭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공익을 위해 삶의 터전까지 포기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요?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 동안 고마웠던 사람들과 밥 한 끼 해야죠. 먼저 우리 가족부터. 광주 도심에 이런 곳이 있었어? 아버님 때는 민물장어 유통만 하시다가 저때 아버님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전국으로 유통을 하다가 직접 소비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 8년째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앉으면 되나 했더니 문전박대? 쫓겨난 곳은 장어직 판장. 와, 이게 다 장어야? 제가 지금 민물장어 양식수협에 중민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정식 등록 업체 자격으로 산지 그 전라남북도에 있는 직접 양식하시는 양만장에서 고기를 매일매일 좋은 고기를 엄선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식육식당 개념으로 손님들이 직접 드시고 싶은 양이나 드시고 싶은 사이즈를 골라서 직접 결제를 하고 식당으로 오신 다음에 상차림비를 따로 결제를 하시고 식사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접 고르는 장어라. 그런데 어떤 장어가 좋은 장어일까? 등이 검고 배가 하얀 장어가 육질이 조금 부드럽고 맛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등이 검고 배가 하얀. 저 녀석이 좋겠다. 이걸로 주세요. 드디어 내가 직접 고른 장어를 구울 차례. 그런데 장어는 좋은 장어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잘 굽는 게 중요한데. 다 구워주시니 문제없네. 네모 반듯하게 잘 익은 장어 잘 먹겠습니다. 은은한 숯향 사이로 느껴지는 담백한 장어의 맛. 깻잎 절임에 싸서 드시는 것도 맛있고 양파 절임이랑 곁들여서 생강이랑 야채 쌈해서 드시는 것도 맛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 김치가 아주 맛있거든요. 김치, 신김치에다가 그 장어를 싸서 저는 먹는 걸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우리 가족 연말 회식 메뉴, 특히나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다면 여기로 와야겠다. 항상 저는 산지에서 좋은 장어만을 이렇게 엄선해서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도 가족 모임이라든지 회식이라든지 예약 문의 전화 주시면 얼마든지 예약 받아서 이렇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연말 분위기 제대로 나는 이곳은 와, 캠핑장? 지금 유행하는 캠핑 문화로 해서 저희 가게를 캠핑식으로 식당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내부에도 자리가 많지만 당연히 텐트 좌석이지. 좁고 춥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난로에 내 방보다 넓은데? 전화로 예약은 안 받고요. 그냥 오시는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 제한 없고요. 편하게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분위기는 합격. 그렇다면 메뉴는 돼지갈비와 촌닭구이라 둘 다 주세요. 캠핑식이라고 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반찬이 대체 몇 가지야? 저희 돼지갈비는 국내산 생갈비로 제가 많은 양을 재서 직접 27가지 양념을 넣어서 끓여서 재가지고 3일 후부터 손님들한테 대접합니다. 비법 양념으로 개발해서 한 마리로 이렇게 양념을 해서 나가고요. 두 번째로 닭가슴살 전을 제가 지져서 또 드리고요. 세 번째는 뼈를 찧어서 양념을 해서 맛있게 찧어서 드립니다. 퍽퍽한 닭가슴살의 화려한 변신, 슴슴하면서도 부드러운 닭가슴살전. 뼈에 무슨 살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드디어 새빨간 숯 위로 올라가는 닭구이와 바비큐 세트. 구이를 한 마리 먼저 드시고 나서 돼지갈비를 추가로 더 드시면 정말 맛있게 드십니다. 역시 나는 맛 잘알 쩝쩝 박사. 갈비는 쌈으로 즐기고 닭다리는 역시 손으로 잡고 뜯어야지.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나왔다 캠핑의 꽃 즉석라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만족할 만한 곳 찾았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 항상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은 사람들하고 먹으니까 가족 생각이 많이 나네요.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우리 가족들과 또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먹거리가 가득한 여수 서시장에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는 곳이 있습니다. 마시면 맛, 가성비면 가성비. 무엇 하나 빠지지 않아서 한 번 이 맛을 봤다 하면 단골이 된다죠. 여기는 일반 돈가스랑 다르게 두툼하고 진짜 맛있어요. 직원들이랑 항상 여기서 사가지고 가는데 먹을 때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떤 휴게소를 가도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메뉴는 그날 만들어 파는 수제 어묵과 돈가스입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맛의 비결. 지금 바로 알아봅니다. 여수에 13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서시장이 있습니다. 골목별로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은 매일 아침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1년 전 문을 연 김대중 씨네 가게도 장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한데요. 꼼꼼한 손길로 가게 단장을 마친 다음 그가 하는 일은 오늘 장사에 필요한 재료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야채 좀 사가지고 올게요. 그가 향한 곳은 시장에 있는 단골집인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왔습니다. 일단 청양고추 빨간색이 좀 덜 들어간 걸로 많이 맵죠. 매워야지 좋아하니까 손님들. 대파도 한 단 주시고. 네. 오늘 하필이면 추워서 고생이 많으시네. 아무래도 신선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사회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가 반죽할게. 재료만 좀 부탁해. 처음 장사를 시작하고 그가 지금까지 지켜온 신념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신선하고 좋은 재료만을 쓰는 건데요. 매일 팔 양만큼만 만들어 당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죠. 저희가 순살 어묵 함량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더 맛있고 몸에도 좋고 밀가루 함량은 좀 최소화해서 그렇게 해서 손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만드는 수제 어묵들. 하지만 처음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전공과는 무관한 장사의 길을 걷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 여행사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된 상태였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울한 날을 보내다가 TV를 보는데 어묵의 장인께서 이 어묵을 현란한 기술과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전국에 유명한 어묵 맛집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부산의 유명한 어묵집에서 이렇게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빵가루 상태가 엄청 좋네. 좋아. 아무래도 여름에 받을 때보다는. 그렇지. 빵가루 상태가 좋아야지 돈가스가 잘 만들어져. 오늘 야채 함량이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더 맛있겠는데? 항상 그의 곁에는 힘을 북돋아주는 영혼의 단짝 아내 지윤 씨가 있었습니다. 싹싹한 성격과 부지런함으로 가게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막연했던 장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 이도 바로 아내였죠. 처음에는 진짜 농담인 줄 알았는데 자꾸 진지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그럼 써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 그랬더니 진짜 며칠 뒤에 어떻게 해서 드는 비용이랑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써가지고 오니까 좀 믿고 한번 해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같이 따라오게 됐어요. 생등심을 이용해 맛은 물론 도톰한 식감이 일품인 수제 돈가스부터 소세지와 청양고추, 새우 등 손님 입맛을 저격할 6종류의 어묵까지 완성됐습니다. 단순히 간식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싶은 사장님의 진심과 정성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집의 맛의 비결이죠. 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은 팔지 않는다. 내가 먹으려면 아무래도 자기가 먹는 거니까 깨끗하게 맛있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한 저의 그게 모토입니다. 코를 찌르는 고소한 향을 어찌 지나갈 수 있을까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드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저 등심 돈가스 하나랑 치즈 돈가스 하나 주세요. 네, 등심 하나, 치즈 하나요? 네. 전에 사간 거는 맛있게 먹었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계시는데 밥 한 그릇 뚝딱 드셨어요. 완전 맛있어요. 등심 하나, 치즈 하나 대겨드릴게요. 네. 5분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서시장에서 사무실 사람들이랑 같이 먹을 거를 이제 떡이나 뭐 이런 저런 거를 사러 왔었어요. 사러 왔다가 돈가스 집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 먹었고 그때 사무실 직원들이랑 같이 먹었었는데 진짜 다 따봉따봉 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늘 잊지 않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장사를 마친 늦은 오후 부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겨울이니까 메뉴를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깻잎 대신 우리 여수의 특산품인 갓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수니까 아무래도 갓이 유명하니까 갓아빠나 아니면 돌문어 아빠. 그러면 관광객들이 봤을 때 그 두 가지는 좀 메리트가 있는데 주위 시장 상인들한테 한번 일단 시식을 한번 해보고 다 괜찮다는 반응이 80% 정도 나오면 한번 해보게요. 제가 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날까지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길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마인드를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시장에 오면 항상 생각나는 돈가스 맛집, 어묵 맛집 꼭 한번 들르고 싶은 곳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지난 시간들. 오늘의 행복도 모두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그의 진심이 쭉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